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평범한 식당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복면을 쓴 강도의 등장에 공포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안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찰나 누군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한 걸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그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삶에 지쳐 매일을 체념하며 살아가던 한 중년의 한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해 보였던 한국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왜 현지 경찰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를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젊은 패기로 대한민국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삶 전체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25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대테러 작전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해외 파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임무 중 하나는 2015년 동남아시아의 한 재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한국인 봉사단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특전사 구조팀과 함께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현지는 태풍으로 인해 모든 통신과 교통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무너지고 물이 차오른 마을들은 마치 폐허 같았어요. 우리는 헬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지점까지 간 후 수색 장비와 식량, 의료 물품을 짊어지고 도보로 봉사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3일간 이어진 수색 끝에 결국 산사태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국인 봉사단과 현지 주민 수십 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며칠째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탈진해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그들을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헬기 착륙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업고 산길을 걸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군복을 꼭 잡았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의 임무가 대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구출된 봉사단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은 저와 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었고 후배들이 점점 더 젊고 강해지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오직 군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특전사 생활 동안에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함께 파병을 다녀왔던 미국인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경호업체에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이메일을 보내와서 여긴 기회가 많다. 경호 분야나 보안 컨설팅 같은 일이라면 내 경험이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퇴직금과 군 복무 시절 받았던 보상금들을 모아두었기에 초기 정착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영어 공부에도 다시 매진하며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하늘과 거대한 금문교, 자유롭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여기서라면 나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저는 미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기대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언어 장벽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특전사에서 쌓아온 강한 정신력과 경험이라면 경호업체나 보안 관련 직종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미국인 동료의 추천을 받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먼저 영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나름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제대로 의사소통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면접을 볼 때마다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실력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탈락하기 일쑤였죠. 경호업체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경력에 흥미를 보이는 곳들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내 현장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군 경험은 대단하지만
우리는 현지법과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을 원해요.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정받던 제 경험과 능력이 이곳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등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다가왔고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구직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저녁이 되면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라는 후회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체념한 채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얼굴 절반을 복면으로 가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면의 눈 부분은 허술하게 잘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다기보다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남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왼손에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총구는 검은색이었지만 약간의 광택이 돌아서 어딘가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특전사 시절 실제 테러범들과 마주한 적도 있었고 긴박한 상황에서 인질들을 구출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런 진짜 위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손들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일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잠시 얼어붙었지만 그보다도 상황을 분석하려는 본능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복면을 저렇게 대충 쓴다고? 진짜 범죄자라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더 신경 썼을 텐데. 손이 너무 떨려. 진짜 총이라면 방아쇠를 저렇게 불안하게 만지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천천히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총의 실루엣은 그럴듯했지만 방아쇠 부분의 세밀함이 부족했고 총구에는 마치 플라스틱 같은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총을 겨누는 각도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가 총을 흔들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가짜 총이야. 특전사 시절의 경험 덕분일까요? 저는 진짜 총을 다룰 때의 무게감과 손놀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 각도, 총을 쥔 힘, 심지어 방아쇠를 감싼 손가락의 위치까지 모든 게 어설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재빨리 살펴봤어요. 제 바로 옆 테이블에는 젊은 커플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실수라도 하면 누군가 다칠 수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만약 제가 움직인다면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강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찰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죠. 강도의 시선은 여전히 다른 손님들에게 향해 있었고 저는 그의 눈길이 내게 닿지 않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뒤돌아보기 전에 물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물 세례를 맞은 강도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가짜 총이 떨어졌습니다. 총은 바닥에 부딪히며 플라스틱 특유의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 총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는 재빠르게 그의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대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제발, 잘못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그의 팔을 꺾은 채 다른 손으로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혹시라도 다른 흉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더 아플 거야.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떨어진 물컵을 주워주며 제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근처에 있던 젊은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잠시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식당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도를 제압한 채 바닥에 눌러두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며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남자를 제압한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짜 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것 같아서 움직였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혹시라도 내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경찰의 감사 인사가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수 씨 맞으신가요? 혹시 지난주 식당 강도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상대방이 이진수 씨를 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강도가 나를 고소했다고? 저는 얼떨결에 경찰서에 출석했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강도는 변호사를 통해 당신하는 단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을 뿐인데 한국인 남성이 갑자기 나를 폭행했다며 그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팔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내밀며 폭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가짜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고 저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나 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곧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는 제게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경찰에 당시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도가 가짜 총을 꺼내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과 제가 물을 뿌리고 그를 제압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경찰 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식당 손님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은 그 남자가 총을 겨눴을 때 너무 무서웠다. 이진수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노부부는 강도가 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진수 씨는 그를 제압할 때 절제된 힘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강도의 적반하장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나는 단지 배가 고파서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눈물까지 보이며 의도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한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교차 검토하며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변호인이 제시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도는 진짜 총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총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저는 침착하게 그를 제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진수 씨의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허위 주장을 펼치며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진수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며 원고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사람들의 작은 박수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식당 주인과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몇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의 재판 결과는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아닌 용감한 시민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현지 뉴스에 보도되면서 제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몇몇 대형 방송사에서도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작고 아담한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저의 배경, 그리고 한국 특전사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제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많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며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날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시민들이었고 저는 그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의 메일이 쏟아졌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저를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인생은 본격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역 경찰서에서 열리는 시민안전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용감하게 행동한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한 대형 경호업체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특전사 출신이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침착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저에게 경호 교육 강사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 내 현장 경험이 부족하시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수없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제 경험을 인정받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라며 좌절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제안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의 경력과 경험을 설명할 때 면접관들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제가 특전사 시절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진수 씨, 만약 복잡한 상황에서 VIP를 보호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집단적인 위협 상황에서는 군에서 배운 대처법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고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이민자가 아닌 미국 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설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업체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제 경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VIP 경호 계획을 세우거나 대형 이벤트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저의 특전사 시절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저는 청소년과 신입 직원들을 위한 위기 상황 대처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한국식 훈련 방식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저의 실전적인 교육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수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신입 직원들은 저를 코치진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들과 함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시민 영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장 차림으로 시청 강당에 섰고 앞에는 시청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감하게 행동한 한 시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진수 씨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민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상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그저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종종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고 휴일에는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아닌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